제약바이오 투자자분들 안녕하세요. 주식발전소의 백소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 바이오텍이 부진을 딛고 다시 강세로 돌아설 수 있는 구조적 기회와 그 중심에 오늘 소개드릴 이 주식이 왜 자리 잡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순한 희망적 기대가 아니라 대학 실적과 기술 실증, 글로벌 채택 가시성까지 담은 이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를 손에 넣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내 바이오가 다시 강세로 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시황과 흐름을 먼저 보면요. 가장 큰 변화의 축은 금리 사이클의 궤적입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로 방향을 트는 신호가 계속 강화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고성장, 고리스크 자산으로 분류되던 바이오텍 섹터에 자금 유입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완화의 전환 신호는요, 성장주, 특히 캐시플로우가 뒤에서 터지는 바이오텍에 유리합니다. 여기에 글로벌 제약사들은 특허 만료를 앞두고 신약, 제형 전환, M&A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승인은 막혀있지 않다는 신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내내 신약 승인과 적응증 확대가 꾸준하게 이어졌고요. 여기에 11월, 12월 연말에는 학회와 임상 발표, 심사 결과가 몰리는 기간이어서 이벤트 없는 바이오텍은 없다라는 흐름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즉, 유동성 완화와 바이오텍 뉴스 플로우 집중이라는 조합이 만들어지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최근 다시 데이터 발표 같은 이벤트에 대한 주가 민감도가 분명히 살아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승인이 나거나 긍정적 임상 성과가 대형 기술 이전이나 협업 발표가 나오면 바로 자금이 움직이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ADC와 이중항체, 그리고 정맥에서 피하 주사로의 제형 전환 등이 명확한 트렌드의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글로벌 모멘텀은 국내 바이오텍에도 전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현재 글로벌 제휴나 라이선스 구조 안에 들어가서 계약을 따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바이오텍 주가 흐름은 계속 강세 국면으로 가는데 그럼에도 왜 한국 바이오텍들은 약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금리와 자본 조달의 부담, 규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서 R&D 중심 기업이 압박을 받았었기 때문인데요. 임상형 바이오텍들은 자본 비용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들이 낮춰져야 계속 강세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금리 인하가 성장주인 바이오텍의 자금 조달 등에서 굉장히 유리한 건 아실 텐데요. 어느 정도 금리 인하 영향을 받아서 연초 대비해서는 우리나라 바이오텍들도 주가가 오르기는 했는데 큰 흐름상에서의 금리 인하는 이제 시작점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완화책과 정책 방향의 변화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근데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금리 인하 방향성은 여전하고요. 이제 이번 주 10월 금리 인하 결정도 기다리고 있고 추가 금리 인하 경로도 현재 미국 상황이면은 지속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못 가고 눌린 것이라고 한다면은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눌렸을 때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섹터 로테이션인데요. 최근 코스피 중심의 반도체와 AI로의 자금 쏠림이 있었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는 마치 잠복기처럼 보였던 부분이 있었죠. 이 수급의 이동 때문에 좀 일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 전체의 흐름들이 다시 좋아지면 충분히 수급이 돌아올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는 뉴스 가뭄이라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내 바이오텍들의 공시, 임상 승인 뭐 이런 뉴스 플로우들이 좀 부족합니다. 지금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심리 약화로 이어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매일 영상으로 전해드렸다시피 이제야 하나둘씩 다시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평판과 거버넌스 디스카운트인데 최근 우리 시장에 반복적으로 희석되거나 지연되는 리스크들이 시장에 학습이 되어 있죠. 제약바이오가. 뭐 좋았을 때도 있었지만 과거 같은 경우는 임상 실패도 바로 잘 나오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오른 때가 있으면은 당연히 조정 뭐 이런 국면으로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시장에는 이런 부분이 학습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프리미엄이 더 강하게 붙기 힘들었다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말씀드린 국내 바이오텍이 약세였던 조건들이 모두 완화되는 조건이 갖춰지고 있어요. 금리 인하의 방향성이라든지 연말 학회와 심사 일정이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기술이 글로벌 승인 사례에 들어간 실물 증거가 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바이오텍 투자자라면 반드시 인식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에요. 11월, 12월 학회에 들어가는 이 학회 심사철 지금 시기입니다. 11월, 12월은요 대표적으로 바이오 유럽이라든지 월드 ADC, 안질환 학회인 AASLD, 혈액암 혈액 질환 학회인
ASH 등 굵직한 학회가 줄줄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FDA라든지 EMA 심사 뭐 이런 이벤트까지 있기 때문에 이 시즌은 소식이 없다는 변명이 통하지가 않는 구간입니다. 또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텍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추세가 살아있고 이런 이벤트들도 연말과 내년 초 다소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자금 흐름이 한국의 제약바이오에도 파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제휴, 그리고 수출, 라이선스 등의 스토리를 가진 경우는 특히나 그렇겠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임상, 제형 변환,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라면은 해외 모멘텀 재평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글로벌 바이오텍이 집중받으면서 오르는 동안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국내 기업의 밸류에이션 재조정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데이터와 빅파마의 계약 등 라벨 확장이 실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조했던 바이오 섹터의 심리가 바뀌어서 다시 매수 심리가 살아나기 쉬운 시기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시기에 여기서 한국이 직접 연결되는 굵직한 축이 있습니다. 바로 정맥주사 IV 제형에서 피하주사 SC로의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항암하느라 주사 맞는 시간이 짧으면 30분에서 길면 1시간 반 이상씩 걸리거든요. 이러고 있다가 뭐 3분, 5분 만에 맞고 끝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변화는 환자들의 편의성 차원을 넘어서 의료 현장의 운영 모델을 아예 바꿔버립니다. 체어 타임 감소, 그리고 병원 회전율 상승, 환자의 수능도 개선, 이게 곧 전 세계 병원에서의 채택률과 시장 점유율 확대 등으로 이어지게 될 거고요. 이거는 곧 매출 확대로 연결이 됩니다. 이 SC 전환이라는 글로벌 대세화의 핵심에 한국 기업이 들어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플랫폼 기술 보유와 글로벌 제휴 구조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 주식, 오늘 강조드리는 기업은요,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을 추천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국제시장에서 증명된 기술입니다. 머크의 키트루다 SC 제형인 키트루다 큐렉스가 미국에서 승인이 되면서 알테오젠의 알트 B4 플랫폼 기반의 SC 포맷이 상업 무대로 올라섰습니다. 그저 가능성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미 머크가 키트루다 SC 제형을 FDA의 승인을 받았고요. 알테오젠의 기술이 이 구조에 포함됐다는 글로벌 기회가 생긴 겁니다. 여기에 아스트라제네카, 다이치상교 같은 글로벌 톱티어 기업들의 계약은 이후 파이프라인 확대 그리고 추가 라이선스 파트너링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글로벌 다수의 빅파마들과 다중자산 라이선스를 체결해 왔고요. 대형 항암제 SC 전환이 실제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SC 제형으로 바꿀 수 있는 항암제나 바이오 의약품이 수십 개 이상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확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즉, 단일 제품이 아니라 플랫폼 전체가 상업화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승인과 출시, 채택률이 높아질수록 마일스톤과 로열티 수익 모멘텀이 이어집니다. 알테오젠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는 이유를 좀 더 파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승인 품목의 미국 내 출시와 채택률의 상승이 분기 실적 코멘터리와 리서치 추정치에 최근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유럽이나 기타 권역의 허가와 급여 진전 뉴스가 순차적으로 노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로열티는 더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추가 대형 파트너십이라든지 후속 항암 블록버스터의 SC 전환을 공식화한 내용이 나온다든지 마일스톤이 조기 인식된다거나 항암의 면역이나 안과 등 신규 모달리티에 적용된다는 소식이 나올 가능성들도 있거든요. 다 되지 않더라도 몇 개만 이뤄진다고 하더라도요. 알테오젠은 멀티플 확대와 함께 현재 컨센보다 실적 상향이 더 높게 잡힐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알테오젠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알테오젠을 접근하면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드릴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분할 접근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눌리는 자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눌리는 자리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가로 좀 눌릴 때, 그러니까 학회나 심사 출시 구간 전에 이렇게 눌릴 때 먼저 소폭 진입을 하고요. 이후 임상이나 허가라든지 글로벌 빅파마 제휴 발표 등의 뉴스가 나올 때마다 추가적으로 진입하거나 증액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머크, 아스트라제네카, 다이치 상큐 등의 진행 상황들을 보시면서 마일스톤 도달 여부라든지 판매 로열티 계약 공시 등에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플랫폼의 상업화는 일반 신약보다 시간이 다소 걸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지속적인 수익화 가능성이 크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시간을 사는 관점으로 투자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미국 바이오 섹터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국내 바이오로의 파급 가능성을 활용하시면서 개별 이벤트 중심으로 종목을 고르는 게 가장 좋은데요. 알테오젠은 그 요건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금리 인하의 기대감과 바이오의 연말 이벤트들, 글로벌에서 SC제형 혁신에 실증을 했다는 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릴 수 있는 지금 알테오젠은 단순히 기대감이나 가능성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시적인 수익 창출의 기회가 열린 기업으로 평가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 오늘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바이오 투자 판단에 한층 더 깊이를 더해 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유용한 주식 소식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